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86일차입니다. 네. 오늘 이제 호킨스 박사님 저자에 대해서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 421페이지예요. 이런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읽고 진실이 무엇인지 내 색안경을 벗어내야 진실이 보이잖아요. 요새 나라에 이렇게 막 그 저는 어쨌든 틱톡을 봐요. 요새는 선생님 강의보다 아침에 막 틱톡이 궁금해가지고 있잖아요. 틱톡을 보는데 진짜 너무 모르고 막 어제도 데모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아이고 엉뚱한 소리들 막 하고 막 이러더라고. 여기 앉아서 듣는데도. 그래서 참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책을 많이 좀,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읽고 내 걸 넣어버리면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의식 수업, 이런, 어, 놓아버린 호킨스 박사님의 어떤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이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인류의 에너지, 의식, 에너지 수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화와 갈등은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네, 볼게요. 불화와 갈등은 인류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근본적 딜레마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의식의 본성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의식의 본성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추론만 가능한 문제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 뉴욕 생활을 접고 시내의 아파트와 롱아일랜드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도구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본인 박사님 스스로 자신을 도구로 완성을 하시려고 그러자 뉴욕과 그곳의 모든 일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은둔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곳에서 이후 7년을 명상과 연구를 하며 지냈습니다. 7년을 명상과 연구를 하시면서 지내셨대요. 아주 강한 지복의 상태가 구하지 않는데도 되돌아와서 결국에는 신의 임재 상태로 있는 채 세상에서 제굿이라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이 자꾸 놓쳤습니다.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이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놓쳤습니다. 연구와 저수를 하려면 영적 수행을 모두 중단하고 형상의 세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가 누구고 주요 사건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시대의 사회적 담론의 본질은 어떤지든 그동안 놓친 이야기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께서 아주 강한 지복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에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텔레비전, TV를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를 다시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웠다가 다시 입력하는 거. 그러면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입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빠르게 입력이 다시 이거는 컵이다. 이건 뭐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놓친 것들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진실에 대한 비범하고도 주관적인 경험은 집단 무의식에 영적 에너지를 보내, 집단 무의식에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비가의 소관이지만, 그러한 경험은
인류 중 다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어서 영적 추구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와 사람들에게는 한정된 의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도 그 자체로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참모습은 일상생활의 노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보살피고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흔한 일상과 신은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것도 그 자체로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어요. 평범한 것도 신성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보살피고 친절을 베풀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오, 보루미님, 오, 살짝 보였어. 이마. 우와, 이야, 어디 이제 지금 출근하는 시간인가? 오, 차에서 출근하는 시간인가 봐. 여기 딱 보였거든요. 네. 원미정 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아이고야,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틱톡을 봐서 될 일도 아니고, 틱톡 보면 화가 나거든요. 뭐 이런가 싶어가지고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뉴스를 안 보고 틱톡 보면 어제 근간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 이제 있는데, 그런 생각, 오늘은 또 문득 어떤 생각인가, 전에 지나가는 소리들을 잡는 거죠. 토요일 날 저희 며느리가 저항을 이제 막 하면서 수업을 억지로 그냥 강제로 어떨결에 또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가지고 앉혀놓은 거죠. 오기 싫은데 여기 내가 왜 봐야 돼?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걔도 귀여워요. 그래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제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화가 이제 이렇게 나면서 화가 나니까 그런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자기가 에너지는 보이지도 않은 에너지는 나는 못 믿겠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항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시크릿 때 초대할 거냐 그랬더니 저도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러고 막 선생님한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저는 갈 건데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초대까지야 뭐 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귓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나는 못 믿겠다라는 말이 이제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떠오르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안 보이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요 앞에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만 에너지가 있는 줄 알고 그 의식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전기가 보이나요? 전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기가 안 보이잖아요. 전기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전기가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 내가 전기가 있는 건 나는 아는데 전기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보니까 불이 켜진 거예요. 불을 끄면 전기가 나가고 불이 켜지면 전기가 들어와서 아, 전기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그럼 에너지, 의식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에너지잖아요. 아, 신이 그냥 주신 이 에너지, 빛에 그냥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들어온 게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전기가 꺼지는 건 얘는 한 번 들어오면 이 몸이 닿을 때 이 몸에서 나가서 그냥 있어요. 존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에너지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기도 안 보이잖아요. 불이 켜진 거지. 저게 전기가 들어와서 켜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왔던 거, 전기, 안 보이는데 오죠.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깨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 자체, 모든 것들이 전기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보이는. 그래서 여기에만 전기 에너지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앞에만 있고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것들에, 아, 신의, 그, 신의 에너지가, 아, 이렇게 현재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인데 전기가 들어왔듯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기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런데 그 에너지를 신의 에너지, 신의 형상,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놈의 에고가 가로채가지고 지가 잘났다, 뭐 했다, 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또 잡고서 놓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성의 표현, 그죠? 신성의 표현, 그냥 평범한 것도 그 자체로 신성의 표현이라는 거.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 가만히 있어서 누워 자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가요. 그렇다고 그 전기가 뭐 여기 이 방에 이 사무실 이 방에 전기를 껐다고 해서 전기가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만 꺼져 있는 것뿐이지. 그 몸에만 꺼져 있는 그 순간이 이제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신이 주신 이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가 밝은 곳이 있고 전기가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게 있고 이 조명을 조절할 수 있잖아. 이 빛을 그러하듯이 근데 우리도 이 빛의 밝기를 의식 지도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빛의 밝기로 20으로 나타날 것이냐, 30으로 낼 것이냐. 이 200 이하에서 내가 내 능력을 그냥 신이 주신 능력인데 그걸 나누고 뭔가 이렇게 베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나만 갖고 있고 나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 내 거다라고 그러면은 신이 주신 선물을 나눠 쓰지 않으면 다음부터 뭐야? 그 능력이 하강할 거예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냥 이러면서 아, 내가 자꾸 이 자부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빛이 아주 강렬한 거를 내가 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성의 표현, 그냥 평범한 것도 신성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의식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또 되게 반가운 게 어떤 분을 미팅을 했어요. 새로운, 처음 보는 분을 미팅을 했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준비되어 있는 의식 공부를 하려고 준비되어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참, 그렇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뭔가 이루신 분들은 오히려 신의 능력을 받고, 신의 능력을 받고서 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난 누군가 그랬네. 원장님, 서광금 이래서 누구시지? 그래서 원장님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6시에 일어나셔서 어제 신규 초대를 하시는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이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스프레이를 안 뿌렸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다가 아무것도 안 뿌렸어요. 그, 뭐, 스프레이도 저기, 컬, 에센스,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머리결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원장님이.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광금이라는 거는 빛광자에, 뭐야, 이름이 세금자에, 이름이 막 너무 좋다고 했더니 이 이름이 너무 싫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너무 좋은데 그랬는데 바꾸신 이름은 개명까지 다 하셨다는데 원래 이름으로 저장해서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오셨어요. 어제 초대해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게 신의 신성, 빛, 그냥 사랑 자체로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에고와 내 마음으로 낙서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빛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의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친절을 베풀고, 주변에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친절해야 되는데, 그 친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절이 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어이씨 저게 어디 있어요. 자꾸 친절하다가 예전에는 덜 친절했었죠.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친절한 부분이 좀 늘어났긴 했는데도 그래도 100% 그냥 신의 속성인 그 사랑과 빛으로 이렇게 행동이 아직은 좀 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놓는 거죠. 그걸 또 놓아야 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 이게 놓을 게 또 이게 있구나. 아, 이거 놓아야 되는구나. 엄마를 놔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또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리하여 멀리 한 바퀴 돌아오는 영혼의 여정 끝에 가장 중요한 일로 복귀하였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일은 되도록 많은 동료 존재들이 임재를 조금이라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는 말없이 평화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평화의 상태는 공간이며, 평화의 상태는 공간이며, 모든 것이 공간 속에서 공간에 의해 존재와 경험을 찾습니다. 임재는 한없이 온화하지만 바위처럼 든든하기도 합니다. 임재와 더불어 모든 공포가 사라집니다. 조용한 수준에 불과한 황홀경으로서 영적 환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미래를 우려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난 일로 고통받거나 다가올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희의 근원은 종료되는 일 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시작도 결말도 없기에 상실이나 비탄, 욕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도 전기가 들어오듯이, 그쵸? 전기가 공급되는 그 한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 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공급되는 게 있듯이 온 세상에는 그냥 무한대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의식이 그냥 공급이 되는데 그게 평화롭고 그런데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칸이 쳐져 있고 이 빛을 막아버리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고요하게 순수한 사랑으로 빛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어릴 때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중간에 믿음이 생겨서 그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서가 되어 있는 어제는 얘기를 하는데 내면 아이 어제요. 진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우리 서강금 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을 이제 옆으로 갔는데 어제 신규를 미팅을 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남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뭘 아시나 이렇게 이제 되게 위축이 돼서 기가 죽어 계셔요. 아버지가 술 주사가 있어가지고 큰아들이고 하니까 많이 또 이제 뭐라고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주사가 있는 술만 드신 게 아니라 술 주사가 있어서 저랑 똑같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위축이 됐는데 큰아들이라서 그래도 재산 상속이 좀 많이 밀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일이. 다 안 되고 지금도 스파게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달인가 문을 닫아야 되는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누가 올렸어요 이거? 누가 올라가겠어요 이거? 너무 올라가서 제가 전기요금하고도 다 올랐다니까 전기요금은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손님도 없고 그렇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비싸고 싸게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가성비가 뭐가 좋지? 싸고 맛있고 배부른 게 뭐지? 뭐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게티는
이제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그 잠재의식도 1,000만 원을 주고 잠재의식 공부를 한 거야. 서울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있잖아 기차 타고 다니고 그러셨던 분인 거예요. 잠재의식 파트.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잠재의식 파트, 무의식, 그거 처음엔 뭐지 했는데, 무의식에 대한 것도 알고, 내면 아이에 대한 거 알고. 근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가, 상처받은 어린 아이의 그 느낌과 감정이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두고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에너지 장애는 남아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풀어 헤쳐야 돼요. 그게 응집돼서 차단을 하고 막고 있다라는 거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내면 아이를 찾는데 체면요법, 그것도 돈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체면요법을 통해 가지고 10살 때 사건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더 이상은 안 들어간대. 돈을 주고 찾는다고요? 10살 때 거를. 여기서는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다른 분들 얘기하실 때도 기억이 나고, 그 정말 선생님이 더 밝은 빛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형태만 보는 거야. 남자다, 눈이 크다, 뭐, 배가 나왔다, 배가 점점 들어가 계시지만, 뭐, 이런 거로 표현을 하다 보면 모르지만, 그 빛,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빛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죠. 마음에서 낙서된 것을 지웠기 때문에. 여기 밝은 빛이 나오면, 거진 기억이 그냥 저절로 나는 경우가 대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궁금하다고. 여러 가지 그냥 막, 근데 딱 공부하려고 대기 타고 계신 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50대, 50대 어떤 AD님을 통해서 뭘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걸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까운 거예요. 저기 침산동 여기 가깝거든요. 여기 10분도 안, 10분 정도 가요. 거기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 공부하러, 자기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뭔가를 자꾸 찍어서 이렇게 안 들어오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공부하러. 공부가 다 돼 있고. 그래서, 근데 되게 복이 많으신데, 계속 망하고, 망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험을 계속한 거죠. 그 위축이 되어 있어요. 시커멓게.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죠. 공부하려고 준비되어 있던 분이 또 오신 거예요. 남자분인데 둔하니 해갖고 있죠. 야, 신기하다. 아마 근데 복이 참 많은데 되게 복이 참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부처 같다고 동네에서도 부처다. 그 스님이 당신은 4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 공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어머니의 그 불도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야 너무 듣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막 궁금한 것도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이런 분이 야 이게 온라인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다 말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하면 진짜 공부해야 될 분들이 연결돼서 오겠구나. 공부해야 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냥 연결돼서 나의 인연은 연결돼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모든 것들 시작도 끝도 결말도 없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도 우려하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했을 때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하고 과거에 지나간 것은 또 후회를 해요. 지나갔는데 후회하면 뭐예요? 내 의식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식 수준에서 어디에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30이래요. 죄책감이 든대요. 어머니, 아버지 돈도 다 썼대요. 자기가 땅도 좀 재산 상속받는 거 다 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때문에 아픈 줄 알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잘 안 돼, 다 갖다 돈을 쓰면서 일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병이 오셨다는 거예요. 파킨스병이. 근데 아버지가 올 병이 오신 거지 아들로 인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올 게 온 거거든요. 원래
요때에 아프기로 결정이 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와이프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스폰서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또 하시는데 어쨌든 되게 흥미진진해요. 명절 세고 나서 또 이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후회하고, 아, 그래, 그렇지. 그때는 그 의식에서 최선을 다했지. 놓고, 과거에 또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일로 고통받고, 다가올 일에 기대하고, 기대하는 거,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환희의 근원은 종료되는 일이 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희의 근원은 내적인 그 신이 주신, 신에 의한 그 빛, 에너지, 전기가 오듯이 그 에너지 빛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잘 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옛날 시각에서 봤을 때, 쟤 왜 저래? 하고 싫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색안경을 벗고 보니까 너무 재능이 많은 거예요. 재능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볼 땐 재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나이가 나이도 어린데 친구처럼 이제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직 이런 게 세상이 친절해지기 위해서 더 계속 내려놓아야 되지만 엄마를 근원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환희도 그죠? 환희의 근원은 내 내적인 것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는 일 없이 항상 내면에서 환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결말도 없기에 상실이나 시작도 끝도 없다. 상실도 필요 없고 비탄도 필요 없고 그냥 욕망이 없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상실도 내가 하는 거고 비탄도 내가 하는 거고 내 생각, 내 감정, 욕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진짜 나는 있는데 가짜 나가 가려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짜 나, 마음이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두 장 반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다 읽어가면서 천천히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각성하고, 과거의 일에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기대할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냥 기쁨으로 오늘, 그때그때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은 시크릿을 해요. 놓아요. 그리고 그냥 기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깨달음 시크릿. 시크릿 하는 방법은 2월 15일, 16일 날은 또 배우러 가고요. 한 번 배워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아,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그 이상이 나는 생각하면 탁탁 될 때까지, 해주실 때까지는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원래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네, 가려진 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성어 해제 시켜주세요.